화려한 조명 아래 낯선 남자와 몸을 밀착한 채 춤을 추는 아내의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현모양처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광경을 한참 바라보던 나는 눈이 커졌습니다. 남자는 아내의 허리를 쓸어내리고 손을 아래로 내려 아내를 더욱 자신에게 밀착시키는 행동을 했고, 아내는 싫은 표정 없이 그 남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아침. 난 올해 59세로 정년이 한해 남은 성철로 55살의 아내 미숙과 결혼한 지 벌써 30년이 되었다. 20대 초반의 아내와 결혼한 나와 아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는 부드러운 미소로 아내에게 모닝커피를 건네고 아내는 따뜻한 눈빛으로 화답합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부부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신뢰와 편안함이 묻어납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나는 회사로 출근하고 아내는 집안 청소와 옷가지를 넣고 세탁기를 돌리고 친구들과 전화로 잡담을 나누며 시간을 보내거나 마트로 반찬거리를 사러 나간다. 아내 미숙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댄스 스포츠를 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것을 좋아한다. 주말이면 아내와 나는 각자의 취미 생활을 즐깁니다. 성철은 정원에서 꽃과 나무를 가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흙을 만지고 식물들을 돌보며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아내 미숙은 파크 골프를 즐기러 나섭니다. 파크 골프는 잔디밭을 걸으며 햇볕을 쬐고 공을 치는 동안 스트레스도 해소됩니다. 무엇보다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친구들을 사귀고 함께 운동하며 건강도 챙기는 활동적인 성격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우리 부부는 함께 식사를 준비합니다. 성철은 칼질이 서툴지만 아내를 위해 야채를 다듬고 요리를 돕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며 소소한 행복을 느낍니다. 식사 시간에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거나 서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음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에는 나와 아내는 부부가 함께 TV를 시청하거나 음악을 듣습니다. 나는 스포츠 경기를 즐겨보고 아내는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합니다. 서로의 취향이 다르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때로는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 부부는 국내의 아름다운 명소를 방문하거나 해외여행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합니다. 여행은 두 사람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더욱 돈독한 관계로 발전시켜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나는 아내에게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고 미숙은 남편에게 당신 덕분에 행복해 라고 화답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사랑을 표현하는 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서로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성장한 자식들을 모두 가정을 이루어주고 우리 부부는 평범하지만 더없이 소중한 일상이었어요. 적어도 이런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의 휴대폰에서 이상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스팸인 줄 알았지만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밤새 고민하다 몰래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을 목격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문자 메시지 목록에는 오빠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과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너무 즐겁게 잘 추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사랑해요와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슬픔이 뒤섞여 심장이 터질 듯 했습니다. 30년. 강산이 3번 변하고도 남을 시간. 그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아내를 의심해 본 적 없었습니다. 아니, 의심이라는 단어조차 떠올려 본 적이 없었죠. 그녀는 현모양처의 표본이었고 제겐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춤바람이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춤바람일 거라고
일탈일 거라고 애써 믿었습니다. 30년 동안 묵묵히 가정을 지켜온 아내. 그녀는 밖에서 굳은 일 하나 없이 오로지 저와 아이들만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런 아내가 춤바람이라니, 그것도 모자라 다른 남자와. 처음 춤바람 소식을 접했을 때 저는 그저 헛소문이겠거니 치부했습니다. 워낙 사람들의 입이란 게 믿을 게 못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행동은 점점 수상해져 갔습니다. 늦은 밤 외출이 잦아졌고 전화 통화도 몰래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녀의 옷장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는 것을 맡았을 때 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낯선 향기는 마치 제 심장에 비수를 꽂는 듯 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 혹시 요즘 춤바람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제 말을 듣자마자 아내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격렬하게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미쳤다고 춤바람이나. 당신 지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그녀의 강한 부정을 믿고 싶었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는 깊은 의심의 씨앗이 뿌려진 후였습니다. 나는 몰래 아내의 휴대폰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평소에는 무심하게 넘겼던 게시물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왔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는 사진, 낯선 남자들과 어울려 웃는 모습, 의미심장한 이모티콘과 댓글들,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결국 저는 몰래 아내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동네 문화센터의 댄스 교실이었습니다. 댄스 교실 안에서 아내는 그 어느 때보다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낯선 남자와 몸을 밀착한 채 춤을 추는 아내의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현모양처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광경을 한참 바라보던 나는 눈이 커졌습니다. 남자는 아내의 허리를 쓸어내리고 손을 아래로 내려 아내를 더욱 자신에게 밀착시키는 행동을 했고, 아내는 싫은 표정 없이 그 남자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정말이었구나. 여자들만 있는 댄스 스포츠 교실인 줄만 알던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춤바람이 사실이었어.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더욱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센터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는 아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옆에 선 남자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두 사람은 팔짱을 낀 채 다정하게 웃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으며 그 두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골목을 지나 도착한 곳에는 모텔 앞이었습니다. 아내가 낯선 남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30년 동안 믿고 사랑했던 아내의 배신. 그것은 단순한 춤바람이 아닌 몸까지 허락한 외도였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걷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숨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순간들, 아이들이 태어나던 감격스러운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듯 했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걸까? 나는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걸까? 다음 날 나는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라고 다그쳤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부인하던 아내는 내가 찍은 휴대폰 영상을 보고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실토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을 속일 생각은 없었어. 아내의 말은 횡설수설했다. 댄스 교실에서 만난 그 남자가 나를 위해주고 배려해줬어.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그 남자와 몇 번 만나다 보니 어느 순간 눈이 맞았고 깊은 관계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언제부터였어? 아내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해외에 있는 동안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 그 사람은 나를 위로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줬어. 나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였다. 30년 동안 믿고 사랑했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니. 그것도 모자라 몸까지 팔았다는 사실은 나를 더욱 절망에 빠뜨렸다. 몸까지 팔았다고? 그게 정말이야?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응,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내에 대한 믿음,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내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나는 며칠 동안 술만 마시며 괴로워했다. 아내를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끝내야 할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사건의 발단은 2년 전 나의 해외 발령이었다.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된 나는 아내와 떨어져 타지에서 생활해야 했다. 처음에는 주말마다 한국에 돌아왔지만 업무가 점점 바빠지면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꼴로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다. 아내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외로움을 느꼈다. 그러던 중 아내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수강생으로 파트너였던 박재동을 만나게 되었고, 그 남자는 60대 초반으로 자상하고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아내는 박 씨와 함께 춤을 추면서 잊고 지냈던 설렘을 다시 느끼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수강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박 씨에 대한 감정이 깊어졌다. 박 씨 역시 아내에게 호감을 보였고 둘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결국 아내는 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다. 아내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박 씨와의 만남을 멈출 수 없었다.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새로운 사랑에 대한 갈망 사이에서 갈등했다. 나는 아내의 고백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다. 30년 동안 헌신적으로 살아온 아내,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아내, 항상 그의 곁을 지켜주었던 아내의 배신은 그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나는 아내에게 화를 내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아내의 눈물을 보니 그녀 역시 힘든 시간을 보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내게 말을 걸었다. 당신 혹시 그 사람 만나는 거 봤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내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 사람 나한테 돈을 요구했어. 처음에는 호의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많은 돈을 요구하더라고. 안 주면 당신에게 모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사실은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하려고 몇 번 몸을 팔았던 거야. 나는 아연실색했다. 아내는 그 남자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남자는 아내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파렴치한이었다. 아내는 그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내가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이 지경까지 되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아내의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와 배신감은 여전했지만 동시에 아내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이 느껴졌다. 아내는 어쩌면 나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 소식을 들은 자식들은 부모님의 충격적인 소식에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특히 장남 민수는 아버지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아니, 엄마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딸 지영은 아내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설마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하실지 생각은 하셨어요? 자식들은 어머니를 원망하며 아버지의 편에 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외도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부모님의 오랜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들은 나에게 아버지, 이혼하세요. 그런 엄마 용서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딸 지영은 조금은 달랐습니다. 오빠, 진정해. 이혼이 능사는 아니잖아.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힘드실 거야.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아내가 단순한 외도를 넘어 금전적인 거래까지 했다는 것이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행동에 경악하며 더 이상 그녀를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니, 엄마 제정신이에요? 어떻게 돈을 받고 그런 짓을? 이건 정말 아니에요. 엄마 아무리 힘드셨어도 이러시면 안 됐어요. 자식들은 아버지에게 이혼을 종용했다. 나는 혼자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 나는 깊은 절망감과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용서해야 할지 아니면 이혼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함께해온 아내와의 추억,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나는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배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또 다른 고통을 의미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일궈온 모든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내와 마주 앉아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내는 춤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았지만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나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한번 용서를 해준다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 죄를 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내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아내를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30년 동안 함께 해온 아내와의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 역시 변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자.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함께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남자를 협박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남 소송도 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물론 아내의 외도 사실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나는 아내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해온 세월, 그리고 우리 사이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상담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밝은 희망 부부 상담 클리닉에서 50대, 60대 부부를 대상으로 외도, 이혼 고민, 잦은 말다툼 등의 문제를 다룬 상담 후기를 참고하여 결정을 내렸습니다. 20회기 상담을 통해 잦은 외도와 별거를 극복하고 이혼 위기를 해결한 사례, 10회기 상담을 통해 분노 조절 문제, 성격 차이, 이혼 위기를 겪는 60대 부부가 갈등의 원인을 찾고 마음속 분노를 치유하는 상담 후기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유튜브 상담 사례도 찾아보았습니다. 한국 시니어 TV의 고민, 해결, 인생상담소에서는 은퇴 후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는 60대 여성의 사례를 소개하며 노인 정책관과 함께 상담 사례를 통해 인생 고민에 대한 해결 방안을 탐구하는 것을 보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신건강의 숲 TV에서는 남편의 외도로 마음을 잃은 듯한 여성의 사연을 소개하며 부부 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부 치료가 관계 회복의 첫 단추가 될 수 있으며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상처받았지만 관계 회복을 원하는 부부를 위한 책도 찾아 읽었습니다. 외도를 경험한 부부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면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여 관계 회복을 돕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외도 후 부부관계를 지속할지 결정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제시하고 용서하는 방법, 관계 회복에 방해되는 요인 극복 방법 등을 배우며 희망을 얻었습니다. 10년 동안 외도한 남편 때문에 상담을 받은 40대 여성의 인터뷰도 찾아보았습니다. 상담을 통해 남편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우리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다시 함께 하기로 한다. 자식들 또한 부모님의 결정을 지지하며 예전처럼 화목한 가정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보,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정말 고마워요. 당신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내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아내를 의심하고 불안감에 시달린다. 자식들 또한 어머니를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어색한 관계를 유지한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어머니 때문에 힘드신 건 아니고요? 괜찮다, 다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 결국 우리 부부는 긴 시간 동안 서로를 이해하고 노력한 끝에 다시 예전처럼 행복한 가정을 되찾는다. 하지만 아내의 배신은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 자식들 또한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화목한 가정을 이루지만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와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우리는 함께 여행을 가고 취미 생활을 공유하며 다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보듬으며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30년 동안 함께한 소중한 인연을 쉽게 놓을 수 없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행복한 노년을 함께 보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사랑에는 용서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욕망과 배신, 그리고 용서. 이들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이 글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